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전상현입니다. 피난수도 부산 시민아카데미 역사신이 떴다. 그 5번째 시간 강의 주제는 피난수도에 내려온 날개 없는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전쟁 구호와 재건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두 가지 이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해방 이후 한국에 들어왔던 미군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구호와 재건이 있고, 또 하나의 다른 계열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계열이 있습니다. 이 두 기구 중에 오늘은 유엔 한국 민사 원조처 또는 유엔 한국 민사 원조 사령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엉케을 중심으로 하는 이 한국 민사 원조처 또는 한국 민사 원조 사령부의 약칭인데요. 유엔 한국 민사 원조처는 1950년 12월 10일에 원래 유엔 총회를 통해서 그런 기구가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의 임무들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 공중보건과 위생, 그리고 공공복지, 그리고 경제원조, 구호 및 구제품 보급이라고 하는 이 4가지 측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공중보건 및 위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염병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거나 아픔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발진티푸스, 장티푸스, 천연두, 콜레라와 관련되는 예방접종을 당시 피난민이라든지 전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70-80%에 가깝도록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천연두 같은 경우는 98%가 차단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당시의 전염병의 90% 정도가 감소하는 형태를 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공공복지인데요. 공공복지는 어쩌면 엉케이나 이런 원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피난민이라든지 전쟁의 순환자라든지 빈곤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식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같은 것들, 그리고 의류 같은 것들을 배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의 원조인데, 앞에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엉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제 원조의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 4억 6천만 불 정도의 수치인데요. 유엔을 통해서 지원되는 경제 원조의 수가 1억 2천만 불이라면 그에 한 4-5배 정도의 규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예산들은 대표적으로 식량 생산과 필요한 농업이라든지, 당시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발전 시설들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전력 지원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의류 지원들을 받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의류를 생산할 수 있는 섬유 제조라든지, 그 외에 어업이라든지 광업이라든지 운송, 이런 방면의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구호물자 보급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수많은 유엔 산하에 있었던 국가들 또는 유엔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미국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30개국이 넘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 지원의 항목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곡물만 있는 게 아니라 설탕, 사탕, 고무라든지, 실제 농업과 관련해서는 돼지, 염소, 닭 같은 것들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1951년에 들어왔던 물자들을 이렇게 통계로 낸 것들을 보면 부산항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천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마산이 있지만, 당시의 구호 물자, 원조 물자들은 부산항이 없었으면 들어오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른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산항의 존재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엉케은 휴전 이후에 이제 유엔 산하로부터 벗어나서 한국 민사 원조처 또는 한국 민사 원조 사령부로 전환이 됩니다. 피난수도에 있었던 정부도 부산에서 서울로 다시 옮겨가니까 당연히 이 원조처도 서울로 옮겨가게 되고, 그 이듬해인 1955년에 해산하게 되죠. 그때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의료와 농업이고, 특히 의료 부분에서 병원이라든지 의료 구호소라든지 고아원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아원 지원과 관련해서 부산이 왜 중요하냐면,
1955년에서 57년의 아동보호시설의 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휴전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피난민들이 돌아가고 재건의 상태로 들어갈 때 고아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들을 염두에 두더라도 경상남도,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가 제일 많고 107개가 있습니다. 부산에만 6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보다 더 많은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부산에서는 아주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고아원 중에 하나가 행복산 고아원입니다. 이 행복산 고아원은 언택 부산팀 장교로 있었던 맥키언이라고 하는 인물이 부산역을 지나가다가 고아들을 보고 저 아이들을 모아서 성장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휴머니즘 안에서 만들어진 고아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진에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영어로 이게 편말이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이 다른 위대한 나라들처럼 한국의 미래는 오늘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에 달려있다. 실은 행복산 고아원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토대가 만들어졌던 것도 부산이라고 이야기하면 부산은 실은 한국의 미래를 담당했던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피난 수도는 단순히 정부가 이전했던 공간이라기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조나 구호와 관련되는 물자라든지 이런 인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고 자금과 물자들이 부산항이 없었으면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부산은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걸 어떻게 보면 저 문구가 좀 자연스럽게 잘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른바 구호와 재건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아주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호와 재건은 군의 민사 업무입니다. 이게 군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한국인들한테는 유엔군 또는 미군은 구원자다, 너희들의 우방이다 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게 함으로써 실은 냉전 체제가 강고하게 구축되도록 하는, 그 때문에 그 이후에 한국이 재건하고 안보를 유지하고 경제를 성장시킨 것들이 실은 이때에 영향을 미쳤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도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한테는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염두에 두면서 구호와 재건을 확인하시면 피난수도 부산을 넘어서서 한국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한국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단초는 실은 부산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피난 수도 3년, 그리고 부산이라고 하는 이 지리적인 어떤 위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구호와 재건과 관련되는 수많은 물자와 인력들이 과연 가능했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어떤 토대라고 생각한다면 부산은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 또는 항구 도시 이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쩌면 한국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관심을 기울였던 아주 중요한 장소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통해서 볼 때 피난 수도 부산이라고 하는 측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발산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부산 또는 대한민국의 구호와 재건을 위해서 활동했던 기관과 기구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확인하시고 살펴보시면 지금의 부산 또는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